안녕하십니까. 재개발의 모든 것 홍수이태입니다. 자, 날씨가 36도에 도달하면서 이제 폭염이 시작됐는데요. 사실상 장마가 끝났다고 합니다. 요즘 한 해에 폭염으로 거의 전 세계적으로 한 4만 4천 명씩 지금 사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무더위, 폭염 때 항상 꼭 조심하시고 양산이나 아니면은 항상 그 미니 손선풍기 있잖아요. 그 선풍기 들고 다니시면서 꼭 더위를 식혀서 열사병에 걸리지 않게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6월 27일자로 관계부처 합동해서 엄청난 규제가 시작을 했었죠. 규제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보려고 좀 낱낱이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아직 좀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좀 몇 분 계신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6월 27일 날 이제 보도를 했고, 그리고 이제 바로 이제 금융권에 확대가 됐는데 이게 엄청난 규제예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님께서는 이 규제를 아직 맛보기에 불과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될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이게 뭐 쭉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중간에 완화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다방면적으로 다양한 시각들이 있는데요. 어떤 정책들이 나오든 간에 일단은 우리는 그거에 맞게 대응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가계부채가 아무래도 높아진 부분도 있고 그리고 주택 거래량, 주택 가격이 높게 상승할 수밖에 없는 지금 이 상황에서 정부에서도 무대응을 하고 있다가 이제는 대응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일단 첫 번째로 이 대출 자체가 많이 막혔습니다. 우리가 이제 수도권 규제 지역 내에서 이제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추가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를 금지, 그냥 LTV 빵프로 아예 대출 단 1원도 해주지 않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실거주 목적이 아니면 추가 주택을 살 수 없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내용이고, 만약에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에 처분할 경우 처분 조건부 1주택자는 무주택자랑 동일하게 비규제 지역 LTV 70%, 그 다음에 규제 지역 LTV 50%를 적용한다. 그러니까 똘똘한 한 채만 가져라 라는 내용입니다. 자, 근데 지금 현재 투기랑 투기과열 지금 현재 투기 지역, 뭐 조정 대상 지역 등등이 이제 현재는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좀 확대되지 않을까라는 입장입니다. 언제 확대될지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이제 슬슬 스탠스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 상황에서 이제 또 추가적으로 이 주담대에 대한 부분이 또 있었고, 그리고 또 이제 생활비 목적으로 생활안정자금이죠. 이 수도권 규제 지역 내에 이제 주택을 담보로 해가지고 생활안정자금을 이렇게 대출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근데 이것도 주담대 한도를 최대 1억 원으로 제한을 한다. 뿐만 아니라 수도권 규제 지역 내에 2주택 이상 보유한 이제 다주택자분들한테는 이 대출 자체를 단 한 푼도 지급하지 않는다. 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만 보더라도 일단은 다주택자들한테 이제 돈을 은행에서 꺼주지도 않고 주택을 추가적으로 이렇게 살 수 없게 만들고 있는 상황인데요. 게다가 이제 여기서 주담대 이제 최장 40년 이내였었는데 기존에는 이제 30년 이내로 확 줄여버리겠다라고 시작을 했고요. 이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수도권 규제 지역 내에 소유권 이전 이 부분이 아마 많이들 궁금해 하셨을 거예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 대출을 금지하겠다. 이게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아파트 혹은 빌라 시장에서 이 갭 투자로 투자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갭 투자로 하신 분들이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 갭 투자 목적에 이 금융권 대출 자금 자체를 막아버리겠다라는 건데 이게 사실 구멍이 있어요. 이렇게 막아버린다고 하지만 어떤 다른 방식으로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한데 사실 이게 어떻게 더 강화가 될지 아니면 이게 탈라서 어떻게 풀어줄지 이 부분이 조금 관건이에요. 왜냐면 지금 이제 앞으로 이 분양하는 단지에서도 이렇게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 대출을 받으시려는 분들이 정말 한 몇천 가구 이상이 되고 기존에 이제 투자하셨던 분들도 다 합치면 한 최소 만 가구 이상은 될 텐데 작년에 올림픽 파크 포레온 할 때도 거의 한 만 가구 정도의 규모가 이 조건부 전세 자금 대출을 안 해줬을 경우에 큰 손해를 본다고 얘기를 했어서 그때 당시에 잠깐 풀어준 적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풀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반면에 또 한편의 일각에서는 이번엔 그럴 경우는 없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될지는 한번 상황을 지켜봐야 알겠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보통 정부가 기업들한테서 이제 세금을 또 확보를 하는데 기업들이 힘들어지면 세수 확보가 또 어려워집니다. 그러면 일단은 뭐 건설사뿐만 아니라 금융권에 있는 금융권 투자자들 그리고 금융권에 있는 펀드사들 등등 여기서 이제 투자를 해서 투자 수익금을 다시 회수를 하려면 사실상 이 분양이라는 게 잘 돼야 되는데 이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 자체가 안 되다 보면은 분양 자체가 안 되다 보니까 기업들이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기업들이 힘들어지는 꼴을 볼 수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기업들이 있어야 사실 서민들도 일자리가 생기고 급여를 벌 수가 있는 거고 기업이 잘 돼야 나라가 잘 될 수 있는 이런 상호 관계 작용이 되는 것인데 이 한쪽에서 뭔가 안 된다고 하면 다른 한쪽에서 탈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느 하나만 잘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나온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은 일시적이라고 보고요. 지금 현재 집값 폭등하는 부분을 그냥 단기간으로 잡겠다라는 내용이고 맹목적은 사실 이 주택 가격 시장을 잡으려면 공급이 확대가 돼야 됩니다. 근데 사실 이 공급이 확대가 되려면 이 지방이나 이런 데에다가 공급을 많이 해주면 사람들이 많이 살까요?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부족해가지고 집값이 오른 상황이고 지방 같은 경우는 미분양 때문에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지방이 미분양인데 미분양인 상황에서 지방에다가 공급을 하면은 잘 될까요? 똑같이 미분양입니다. 근데 지방이 아니라 현재 상황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서울 수도권을 찾기 때문에 서울 수도권에다가 공급을 해야지만 서울 수도권의 아파트 가격이 안정화가 되는 것인데 즉 이제 제일 중요한 서울 같은 경우는요. 땅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재개발, 재건축, 즉 정비 사업으로만 공급을 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서울에서 이 재개발, 재건축이 잘 되려면 아파트 가격이 어느 정도는 형성이 돼야 된다. 불과 한 10년, 15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재개발, 재건축이 좀 많이 더뎠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재개발, 재건축을 해서 아파트로 바뀌었을 때 어느 정도의 수익이 있어야 조합원분들이 동의를 하고 동의서를 제출하면서 이 재개발을 적극 찬성하는 것인데 이게 재개발을 10년, 15년 기다리는데도 불구하고 내 지금 주택의 가격이랑 아파트로 변경됐을 때의 가격이랑 별 차이가 없다 보니까 굳이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고 재개발, 재건축이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가 없는 상황이었었죠. 근데 지금은 어떤가요? 어느 정도 이제 아파트 가격이 높긴 해요. 높긴 하지만 좀 어느 정도 조정이 있긴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조정이 우리가 뭐 2017년도, 15년도 이때의 가격으로 조정이 된다는 게 아니라 그때까지 안 될 거는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근데 어느 정도 이렇게 갑자기 폭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규제는 걸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정부에서는 지금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그런 상황에서 재개발, 재건축이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되려면 아파트 가격은 어느 정도 수익이 있어야 된다. 제가 투기를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부분으로 말씀드려야 될지 좀 어려운데 그냥 부동산 시장의 약간의 원리라고 보시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이 갭 투자에 대한 부분도 시간이 지나봐야지 어떤 결과가 나올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이 잘 해결이 되고 그리고 이 집값이 지금 벌써 뉴스만 조금 보더라도 이 지금 집값이 어느 정도 조금 안정화되는 모습이 서서히 보이기 시작을 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이제 계약했었던 건이 취소가 거의 한 4배 수준으로 올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찾는 수요들이 단기간으로 억제가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느 정도의 아파트 가격이 방어가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게 우리가 이제 대출을 6억까지만 이제 절대값으로 대출을 해준다 그랬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 6억 대출 한도가 우리 현금 부자들한테는 상관이 없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 현금 부자분들이 아닌 현금을 애매하게 갖고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비싼 아파트를 살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비싼 아파트를 사는 수요층이 이제 중저가 모델의 아파트를 사게 되는 건데 그렇게 되다 보면은 결국에는 이 고가의 아파트는 이미 좀 가격이 올라서 살짝 떨어질 수 있어도 이 고가의 아파트가 아닌 중저가 아파트들로 수요층들이 다 쏠리다 보니까 중저가의 아파트들이 가격이 또 풍선 효과로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무한 반복이에요. 이 부동산 사이클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되냐. 이 지금 아파트 시장은 가격대가 워낙 높다 보니까 지금 대출도 6억까지밖에 안 해주다 보니까 현금 자체가 많이 없으신 분들은 재개발, 재건축으로 가시는 게 맞고 현금이 많으신 분들은 서울의 중상급지 이상으로 지금 현재 갖고 계시는 게 훨씬 더 이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재개발, 재건축 잘 유심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도 규제는 점점 심해질 거고 점점 서울에 내 집 마련하기는 앞으로도 더 힘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자녀분들을 이제 증여해 주실 목적이나 아니면 내가 투자 목적으로 자산을 불리실 분들은 이 재개발, 재건축을 좀 유심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내용 자체가 좀 규제가 좀 많이 껴있다 보니까 이제 말씀드리는 부분에서 조금 버벅였던 점이 좀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말조심해야 될 부분도 어느 정도 있고,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 관련해서 좀 궁금하신 분들은 위쪽 상담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재개발의 모든 것 홍수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